그 업체에서 진행하면서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있죠, 그런 사례들이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업체를 이제 자기가 선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업체는 실질적으로 업체 사장님들이 신랑을 이제 처음에 영업을 할 때 막 좋은 신부 해줄게, 막 이쁜 사람 해줄게, 뭐 해줄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영업의 광고성으로 엄청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현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현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면은 진짜 가서 착한 신부 만나라. 착한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점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그런 데가 보통 보면은 제대로 하는 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요, 거의 대다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신랑을 계약해서 현지에 데리고 가서 그 결혼시키는 데까지만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데려가는 것까지만. 네. 그러고 나면은 신랑한테 돈 받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든 나 몰라라. 신랑이 뭐 회사에다 뭐 이야기하면 알아볼게 하고 나서 또 나 몰라라. 심지어 나 모르니까 베트남에 그 자기 지사장하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도 가는 데도 있어요. 에이전시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많아요. 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우리 저 옛날에 중매 할머니처럼 막 처음에 만날 때는 막 좋은 말 많이 하다가 막상 와서 딱 하고 나면 딱 뜨는 거야 버리고. 근데 진행도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국 신랑 입장에서는 한국 사장이 계속 쭉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 사장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행은 누가 하느냐? 에이전시가 하고 마담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간에 에이전시가 이제 한국 사장한테 요렇게 하면은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스케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사장님 중에 일부는 전체적인 돌아가는 스토리는 아니까 신랑들한테 그에 맞춰 설명은 해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냥 한 7개월 하면 6개월 하면 한국 와. 이거만 아는. 한국어 시험 통과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장님들 같으면은 신랑들하고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준다. 그러면 모르고 있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현지에서 누가 일하는가를 그 사장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현지에 일하고 있는 게 베트남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그럼 한국 사람도 그분이 몇 년 됐습니까? 최근 몇 년 된 사람들, 최근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는, 사실 우리 업계에서는 초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에이전시 일하는 분들 이름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허다해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걸 하다가 안 되니까 결혼이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사람.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는 분들은요, 그것도 15년, 20년 이상 된 사람. 그 신부가 문제 있다 하면 신랑한테 가감하게 여기서 멈추라 하고 딱 진언을 해주는 그 조언도 딱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래 일했던 에이전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 봐도 신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도 거의 맞아요. 왜냐면 워낙 많은 신부들을 만났잖아요. 한국 시장 경우는 그렇고. 그럼 현재 에이전시에서 문제는 또 아니 지금 요 말하는 건 에이전시에 대해서. 에이전시가 그만큼 누가 하느냐를 보고 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시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에이전시도 최근 몇 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그분들도 잘 모르는 초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뭐 한 4년 됐습니다 하면 한국 사람도 4년 됐으면 오래 했겠지 생각. 근데 우리 업계에서는 그분도 초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밥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말. 오래된 사람들은 그래도 사명감이 있어요.
어? 신부들, 그들 신랑한테 이 신부가 한국 가면은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고 처음부터 이 신부는 안 맞다. 응? 자, 예를 들어서 신랑이 저 신부 괜찮네요 했을 때 에이전시가 얘 괜찮으면 그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에이전시 중에도 저 신부는 이런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그걸 본인이 알고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해주는 에이전시가 훨씬 좋은 에이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전시도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15년, 2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수차례 가서 말씀하셨고 에이전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초보자 에이전시들죠. 그러면 초보자 에이전시도 자 한국 사장님하고 에이전시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자, 문제가 터져서 파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 에이전시든 현지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 그러면 한국 사장님은 신랑들한테 재결혼 비용을 얼마를 받든 한국 사장님들은 손실을 안 볼라 그래요. 에이전시한테 반가게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에이전시는 뭐예요? 피해를 보는 거죠. 금전적으로 자기가 보태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장님들이 한국 사장님들이 손실을 좀 봐갖고 에이전시 쪽에 이렇게 해주면은 괜찮은데 한국 사장님들은 절대 손실을 안 볼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랑한테 이만큼 받아놓고 거기서 또 난감 먹고 에이전시한테 주려고 그래요. 재결혼조차도. 그래서 에이전시가 피해보는 경우는 그는 재결혼할 때 피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중에 그 업체에서 결혼을 자주 안 시키는 업체 있죠. 떠무떠무 시키는 업체에서 결혼을 했다가 신랑이 파혼을 해. 파혼을 하면서 이쪽 에이전시한테 어느 정도 잔금을 안 주면서 피해보는 경우. 에이전시가 보는 건 한국 업체 사장한테 보는 거지 실제로 신랑분한테 보는 건 많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장님들 중에서도 많은 사장님들 중에 제대로 하는 사장님들도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는 사장님들도 일부 있대. 그분들한테서 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일단 그 회사 규모, 신랑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시키는 회사를 최소한 매달 베트남에 가는 그런 회사 중에도 베트남 현지의 한국 에이전시하고 오래된 에이전시하고 거래하는 회사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